내 이름은 오쿠자와 켄지, 27살의 프리랜서 엔지니어입니다. 이번에는 나랑 형수님과의 사이에서 일어난 트러블에 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나는 독신이지만 혼자 살고 있지 않고 2살 형인 신지와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님과 함께 4명이서 살고 있었지만 두 분 모두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둘 다 출가를 하지 않아서 그냥 그대로 형제들끼리 살기로 했습니다. 우리 형제는 특별하게 사이가 좋은 건 아니었고 겉모습도 성격도 정반대입니다. 형은 예전부터 친구도 많고 자유로운 영혼이고 반의 중심에 있는 타입이고, 한편 나는 내향적인 데다가 사람을 사귀는 것도 서툴러서 어릴 때는 매번 비교당해서 분한 적도 있었지만 형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둘 다 나이를 먹어서 형에 대한 콤플렉스는 사라져갔습니다. 나는 컴퓨터 엔지니어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고 형은 차 수리공으로 일하고 있어서 각자 일하고 있습니다. 둘이서 술을 마시거나 놀러가는 건 아니지만 서로 티격태격거리진 않습니다. 가사도 각자 분담해서 하고 있었고 서로 간섭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섭하지 않아서 그런지 둘이서 아무 일 없이 잘 지내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생활에 아무런 불만이 없지만 프라이버시를 잘 지켜주는 건 형이 잘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한테는 애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형의 여자친구인 토모에 씨를 소개해준 적이 있는데, 잘 부탁해요. 정말 안 닮았네요. 뭔가 오타쿠 같아요. 라고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랑 동갑이기도 하고 아기는 없었겠지만 이 무례한 행동은 조금 꺼려집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얼굴을 마주할 일이 없지만 형의 연애관계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할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상관없었지만 어느 날 말도 안 되는 걸 떠보기로 했습니다. 미안, 잠깐 괜찮아? 무슨 일이야? 일하는데 연락하더니 별일이네? 사실 부탁할 게 있어서 좀 들어줄래? 들어보고. 토모야랑 말이야, 한동안 같이 살아도 될까? 너무 그렇게 노골적으로 싫어하지 마. 아니, 형의 애인이랑 같이 산다는 것 자체는 보통 싫어하지. 애초에 왜 그러는 건데? 뭐 일을 관두고 싶다고 해서 월세를 못 내서 나가야 된다고 하더라고. 이대로라면 거리에 나앉을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한숨 쉬더라고. 그렇구나. 부탁해. 일생에 한 번의 부탁이야. 이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러지 말아줘 라고 생각하면서도 아무리 불편한 여자를 거리에 나앉으라고 해 라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형이 이렇게 필사적으로 부탁한 적은 처음이기도 해서 결국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토모에 씨가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우와, 정말 살았어. 그럼 오늘부터 잘 부탁해. 저야말로 불편한 거를 티를 안 내려고 했지만, 그건 그렇고 동생은 이 시간에 집에 있어도 되는 거야? 설마 니트족이야? 변함없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솔직히 사이가 좋아질 자신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도 말했지만 나는 재택근무에 형은 공장에서 근무를 합니다. 즉 어쩔 수 없이 내가 여자친구분과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그녀의 생활 패턴은 지저분했습니다. 어지르고 벗은 채로 두는 건 당연지사, 가사도 하지 않고 낮부터 술을 마시는 등 심할 정도였습니다. 형도 완벽하진 않지만 그것보다도 심한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새로 일을 찾는다곤 했지만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낮부터 술을 마시면서 잔소리를 할 뿐. 이라면 버티겠지만. 이봐, 취아이가 없던데? 다 떨어지기 전에 사두라고 했잖아. 최근에는 나를 마치 아랫사람처럼 부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에 집중하는 날만 골라서 친구들을 초대하고는 엄청 시끄럽게 놀기도 합니다. 진짜로! 진짜라니까! 당연히 나한테 허락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부른 것이었습니다. 시끄럽네 진짜로. 매번 그러니 내 스트레스는 계속 쌓여만 갔으며 일에도 지장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나는 형에게 제대로 말을 꺼내보려고 했으나, 있잖아, 저 사람 언제까지 있는 거야? 토모에 말이야? 누구긴 누구겠어. 나는 집에 계속 있으니까 알지만 다른 일을 찾는 기미가 전혀 없는걸? 게다가 태도는 참을 수가 없다고. 진정해,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형한테 사과받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해결되는 건 없어. 그것보다도 빨리 새로운 직장을 찾으라고 해줘. 9일로 마침 할 얘기가 있는데. 일단 토모야하고도 얘기해봤는데 아예 그냥 나랑 평생 같이 살고 싶다고 하던데? 그건 설마... 결혼하기로 했어. 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잠깐 동안 신세 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혼이라니. 결혼할 거니까 둘이서 집을 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무른 생각은 그대로 접어버렸습니다. 집안에는 그녀의 물건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고 점점 새로운 가구들이 늘어났고 이 집에 아예 눌러앉을 생각으로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집은 형네 부부와 함께 3명이서 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내가 뒤가 캥길 건 아무것도 없지만 신혼이라는 이유로 아무 거리낌 없이 무흐한 관계를 만드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거실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방해하고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실에 가려고 할 때 우연히 키스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가 하면 둘이 거실 소파에서 서로 붙어 앉아있는 걸 보면 그걸로도 충분할 정도로 같이 있는 게 불편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내 방에 틀어박혀서 쓸데없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귀마개를 사용하는 일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내가 한밤중에 거실에서 말다툼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엿들을 생각은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이 내용을 듣게 되어서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야, 도련님은 언제까지 있는 거야? 보통은 분위기 읽고 바로 나가지 않아? 그런 말 하지 마. 걔가 태어날 때부터 지내던 집이기도 하니까. 하지만 이 상태면 신혼생활이 엉망이잖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 놀랐습니다. 형수한테 이렇게 눈치를 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 나중에 들어온 주제에 내가 방해된다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대낮부터 술을 마시는 것밖에 못하는 주제에 잘도 그런 뻔뻔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내가 나갈까 하고 생각한 적도 있지만 그 여자한테 내쫓기는 것 같은 건 열받아서 조금 더 참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하루 동안 걸쳐서 하는 큰일을 맡았습니다. 절대로 방해받으면 안 돼서 귀마개를 한 채로 아침부터 계속 컴퓨터를 만졌고 겨우 숨을 돌린 게 저녁 10시였습니다. 우선 좀 쉬고 할 생각으로 방에서 베란다로 나가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리 집의 자랑이기도 한 넓은 마당을 보니 거기에는 술병이나 빈 캔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먹다 남은 음식이나 접시들이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토사물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매너 없는 것들이 바비큐 파티를 한 흔적이었던 겁니다. 사람의 흔적도 없이 황폐해진 정원만이 남아있었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형은 어제 일 때문에 지방을 갔기 때문에 범인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재빠르게 1층으로 내려가서 이봐요 형수님, 이게 대체 무슨... 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살면 이렇게 어지럽히고 살 수 있는 건지 신기할 정도로 거실은 쓰레기장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몇 명의 남녀가 바닥에서 자고 있었고 형수도 기분 좋게 자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서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이야? 야외 콘서트라도 하는 줄 알았다고? 이웃집 사람들이 불평을 내뱉었습니다. 그저 마음속 깊이 사과드리고 돌려보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지금까지 쌓이고 쌓였던 울분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일어나! 그리고 당장 나가! 친구들을 전부 두들겨 깨워서 내쫓았습니다. 사실은 정리까지 하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것보다도 가급적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발 적당히 좀 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웃 사람들한테도 민폐를 끼치다니. 나는 이번 기회에 형수한테 생활 습관을 고치라고 강하게 말했지만 형수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뭐? 당신하고는 상관없잖아. 그것보다 내 친구들한테 버릇없게 행동하지 마. 말다툼하는 동안 더욱 열이 받은 그녀는 기어이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솔직히 당신 거슬린다고. 대체 언제까지 형한테 기생할 셈이야? 적어도 조금은 눈치를 보면서 생활하라고. 식객이니까. 아, 내가 식객이라고요? 그거 형한테 들은 건가요? 그래, 제대로 된 일도 하지도 않으면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게 부끄럽지도 않은 거야? 조금은 형을 본받는 게 어때? 나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나갈게요. 후회해도 나는 모릅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는 짐을 챙겨서 집을 나갔습니다. 야, 진짜 집을 나간 거야? 아무래도 나는 식객인가 보더라고. 몰랐어. 내가 형한테 기생하고 있었다니. 그건 미안하다. 나도 모르게 허세를 부리다가 그만. 어쨌든 토모에는 내가 설득할 테니까 부탁이니까 다시 돌아와. 미안하지만 그럴 생각 없어. 적어도 그 사람이 있는 한은 말이야. 그리고 허세 때문에 사람을 그런 식으로 폄하하는 형도 지긋지긋해. 부모님을 생각한다면 형제끼리 다투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못 참아.
진정해. 말로 하자. 답 좀 해, 켄지. 형수의 태도는 물론이거니와 형에 대해서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자신의 아내한테는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는 꼴이라니. 그런 형수를 좋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정이 떨어져 나간 상태였는데 이 건으로 인해 형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가고 나서 몇 달 후 아니나 다를까 형수한테 라인이 왔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여행하고 왔더니 집 상태가 왜 이러는 거냐고. 다녀오셨나요? 뭐라 할 것도 없어요. 집을 팔았으니까요. 건물이 이젠 너무 낡아서 부수려고 공사업자들이 와 있는 거고요. 땅만 팔 생각이에요. 뭐? 왜 멋대로 하는 거야? 아니 그보다 신지한테 말도 안 하고? 그게 가능해? 아직 모르는 걸 보니 아직 형한테 듣지 못했나 보네요. 하여튼 자기가 설명한다고 해놓곤 조금이라도 형을 믿은 내가 바보네요. 뭐? 무슨 말이야? 형한테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 집도 그 집안에 있는 물건들도 거의 다 내 거니까요. 뭐? 거짓말이지? 그건 당신의 부모님 물건이잖아. 아니에요. 유감이지만 그건 내 개인적인 물건입니다. 지금 우리 집은 이삿짐센터 직원이나 공사업자가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즉, 그 부부가 살 집은 없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 여자는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 건에 관해서는 형한테 속았다고 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내가 식충이인 게 아니라 형이 식충이니까요. 처음부터 말했지만 형은 옛날부터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학교 생활을 마치고도 계속 자유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끔 돌아왔을 때면 부모님한테 돈을 달라고 했고 그러고서는 다시 어딘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걸 계속 반복했었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해서 대학에 가고 계속 엔지니어로서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형제는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도 살아계셨을 때는 형의 행실에 난감해했지만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뒀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모님의 인내심도 끝이 보였습니다. 형은 차를 운전하는 도중에 자신의 부주의로 인명사고를 냈고 말도 안 되는 액수의 치료비와 위자료가 나와서 부모님도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이때 부모님의 인내심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게 구는 것이냐? 시끄럽네. 어쩔 수 없잖아.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나는 엄마 실격이야. 아버지 어머니, 이런 형은 그냥 내버려두면 되잖아.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한테 여러 번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자신들이 형의 어리광을 받아준 것 때문에 생긴 대금은 갚아야지 하고 말했습니다. 결국 대금을 전부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아버지는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훌륭한 토지를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고치지 않은 형은 아버지와 크게 싸우고 집을 나가서는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내 아들은 켄지 한 명이라고 생각할게. 우리들이 장남인 신지한테는 모르기만 했는데 너한테는 고생만 시켰구나. 남길 수 있는 건 많지 않지만 이 집과 가전을 전부 켄지의 명의로 바꾸도록 할게. 너도 재택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집을 가지고 있는 게 낫지 않니? 아버지 어머니 고마워요. 나 끝까지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필할 거니까. 형의 교육 방침에 대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원망한 적도 있었지만 나를 제대로 사랑해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 나는 형에 대한 건 잊고 부모님과 서로 도우면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형이 일으킨 트러블 건도 있고 해서 인생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라고 하면서 집의 명의나 보험금의 수취인을 전부 내 이름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분 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였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 있었기 때문에 집을 포함해서 전 재산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분의 장례식 날 어디서 들은 건지 신지가 돌아온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내가 잘못했어. 이제부터는 마음을 고쳐먹고 진지하게 일할게. 둘의 불전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사죄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이런 걸로 형을 용서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이랑 절연해서 이제 더 이상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자기가 필요할 때만 돌아와서는 유산을 노리는 거라면 돌아가. 너한테는 한 푼도 줄 수 없어. 그렇게 엄청 소리를 지르면서 화냈습니다. 솔직히 형과 주먹 다짐할 것도 생각하고 있었지만 유산 같은 건 필요 없어. 나 지금부턴 정말 열심히 일할 거야. 그러니까 부탁해. 아버지랑 어머니가 살았던 이 집에 돌아갈 수 있게 해줘. 형이 눈물을 글썽거리며 말하길래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조건으로 취직을 하라고 했으며 형은 몇 번이고 고생하면서 이 일을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확실히 취직을 하게 되면서 다소 성실해지긴 했지만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완전히 바뀌진 않았습니다. 돈 씀씀이는 컸고 저금은 당연히 없습니다. 나에게 돈을 달라고 하진 않았지만 자기의 연관된 비용을 한 번도 지불한 적은 없습니다. 즉 완벽한 식객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살아오던 남자가 마음을 고쳐먹고 온다는 건 애초부터 없었겠지만 설마하니 식객을 한 명 더 늘려서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도 말하지 않고 나를 식객 취급하다니, 이것만큼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업자한테 해체가 끝났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는 연락이 와서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가니 그 바보 커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좋아하는 여자한테 허세 부리고 싶은 마음 알잖아. 내가 화가 나는 건 형이 허세를 부려서 그런 게 아니야. 본인이 얼마나 아버지와 어머니한테 폐를 끼쳤는지는 알고 있는 거야?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마음을 고쳐먹고 일한다고 했는데 생활 습관을 전혀 바꾸지 않았잖아. 거기다가 나를 식객 취급하면서 이런 바보 같은 여자를 데리고 오다니. 내가 직구를 날리자 형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형수도 나한테 달라붙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도 나쁜 마음을 먹어서 그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용서해줘. 지금까지 사이좋게 지냈는데 갑자기 너무하잖아. 사이가 좋아? 식객 주제에 나를 니트족 취급하고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더니 쓰레기 같은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이웃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치는 당신하고 대체 누가 언제 사이가 좋았단 거야? 그건... 여기서 형은 헉 하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은 아버지가 팔았으니까 이제 집 재산이 아니잖아. 뭐? 그런 거야? 저번에 이 땅도 네 거가 될 거라고 말했잖아. 정말 여기까지 보면 토모에 씨도 형한테 속은 게 가엾을 정도였습니다. 형은 예전에 사고를 내서 그 치료비를 부모님이 지불하려고 이 땅을 판 거예요. 즉 형은 돈도 없는 데다가 정가자란 거죠. 충격으로 그 자리에 쓰러진 형수님. 거기다 나는 형한테 한마디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 말인데 내가 몇 년 전에 다시 샀어. 뭐? 하지만 엄청 비쌌는데. 나는 형처럼 돈을 낭비하지도 않고 착실하게 저금도 하고 있어. 언젠가 이 땅을 사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쁘게 하고 싶었어. 뭐 그 전에 둘은 모두 이 세상에는 없지만 내 나름대로 효도하려고 했던 거니까. 그 정도 돈이 있다면 우리들도 조금은 돌봐달라고. 정말로 이번에는 마음을 고쳐먹을 테니까. 나도 이제 2번 다시 친구들 집에 안 부를 거고 어지럽히지 않을 테니까. 켄지, 아니면 서비스라도 해줄까? 나는 두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업자한테서 건네받은 서류를 확인하고는 서명을 하고 바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무시하지 마! 라는 형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바로 택시를 타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나는 두 사람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방범이 제대로 되어 있는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땅을 판 돈과 저금도 있고 무엇보다도 수입도 적진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둘을 보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휴대폰도 바꾸고 번호도 라인도 변경했습니다. 나는 혼자 살게 되었지만 혼자만의 삶이 이렇게 쾌적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 둘 덕분에 결혼에 대한 생각은 없어졌고 당분간은 독신 생활을 즐길 생각입니다.